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새로운 섹션인데요. 네, 이번 장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연산자와 어떤 조건을 따질 수 있는 어떤 분기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배우고 다음 장까지, 루프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논리를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6장까지는 거의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렉처로요.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연산인데요.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죠.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나열해서 소개하는 그런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요.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라든가 뭐 단항이라든가 산술, 복합, 어떤 논리라든가 관계, 비교, 포함, 또 어떤 비트와이즈도 설명할까 합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역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의 이름은 OP 프로젝트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하겠습니다. 자, OP 프로젝트라고 간단하게 정했고요. 자, 그냥 아직까지 저희가 구조화된 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메인 패키지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OP 메인이라고 간단하게 KT 파일, 코틀린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퍼레이터는 흔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문자 심볼들로 키보드에서 흔히 아스키2 호환 키보드죠. 우리가 쿼티 자판이라고 쓰고 있는 그런 키보드에 이렇게 물결 표시 틸다, 뭐 느낌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산술이라든가 퍼센트라든가 가로라든가 뭐 어떤 부호라든가 부등호죠. 물음표라든가 콜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실 연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틀린에서도 일부 이런 연산자들의 이런 심볼 기호들을 사용하고요. 또 다른 언어랑은 좀 다르게 연산자 역할을 하지만 영문 함수로서 대체한 것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바 플랫폼에서 현재 저희가 JVM 타겟을 코틀린을 보고 있는데 코틀린은 좀 약간 특이한 문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살펴볼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연산자도 약간 자바랑은 성향이 다릅니다. 코틀린의 모든 연산자는 사실 알고 보면은 함수입니다. 함수.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OOP를 배우고 나서 멤버 함수랑 또 익스텐션 확장을 배우고 나서 확장 함수들을 배울 텐데 그런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연산자들이 함수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나중에 다시 재정의를 해서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연산자를 활용할 수가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의식이라든가 인픽스라는 걸 배울 텐데 그것도 배우고 오버로딩을 배우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메인 함수에다가 한번 연산자들에 대해서 계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 a에다가 우리가 한번 가장 간단한 1이라는 숫자를 넣어보죠. 자, 이것도 알고 보면은 양의 정수 플러스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단항식입니다. 유너리.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연산자입니다. 또 마이너스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죠. 마이너스 1. 이것도 사실 유너리 마이너스, 유너리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고요? 유너리 플러스고요. 이건 유너리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연산자화 되어 있는 것 뿐이죠. 자,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또 연산자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뭔가 사실은 가로를 씌워가지고 어떤 그 가로 안에 최종값이 뭔가 그 식의 값이 되는 건데 연산자는 이 익스프레션 식의 평가용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략한 것처럼 마치 보이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의 우리가 어떤 제어를 연산자로 지금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또 어떤 불린식에도 사실 연산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not이라고 하는 그런 단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not 해가지고 true를 우리가 not 시키면 not true니까 false가 되겠죠. 예. 불린 타입은 true, false밖에 없는 이항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항 연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항이 아니라 두 개의 항 있는 거죠. 예. 이항 연산자라고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산술 연산, 예, 사칙 연산,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또 나머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예, 이항 연산이죠. 7이라는 값이 여기 연산자를 통해서 add 돼서 플러스 되죠. 플러스 돼서 b에 들어가죠. 이것도 사실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서로 형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미 캐스팅에서 배웠습니다. 롱형으로 취급되게끔 또 사칙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3.14에다가 우리가 어떤 식을 곱해도 이렇게 연산이 타임즈라고 됩니다. 자,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타임즈라고 합니다. 멀티플라이라고 하진 않고요. 실제 함수를 보면 타임즈라는 곱셈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눗셈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나눗셈은 디바이드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칙 연산도 있었고요. 이제 많이 쓰이고 아주 중요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누기에서도 물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어떤 수를 나누고 몫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를 바로 구해주는 연산자 기호가 많은 언어들에서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쓰고 있습니다. 예, 코틀린도 이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2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알죠. 예, 몫이 10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가는 10이 2라는 몫을 가지고 있고 1이라는 나머지 리마인더를 가지고 있죠. 혹은 모듈러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MOD라고 과거에 쓰이다가 이제 리마인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는 21을 MOD라고 하시면요, 지금 이렇게 빼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치수선이 거져 있죠.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건데 아직까지 혼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되도록 쓰지 말라고 권고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REM이죠. REM.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REM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이건 네임드 인자인데요. 파라미터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자동으로. 우리가 이름을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것이죠. 예, C랑 D랑 D2가 사실은 다 같은 나머지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연산자입니다. 즉 연산자는 사실 함수랑 같은 것이죠. 이 퍼센트로 하던 램으로 하던 모드로 하던 같은 결과입니다. 사실 이거를 해도 얘로 대체된다는 것이죠. 실행될 때. 자, 그 다음 저희가 한번 가로 독립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로라는 것은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가로 밖에 있는 것보다 가로 안쪽 거를 또 따로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 먼저 나누지도 않고 먼저 빼지도 않죠. 일단 사칙 연산에서 곱셈 나눗셈이 우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곱셈이 되고 그 다음 뺄셈 한 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최종 식의 연산식이죠. 연산자에 의해서 연산식의 최종 결과가 나오고요. 그 값이 플로트로 보이네요. 플로트가 이 더블형과 나눗셈이 돼서 더블형으로 2의 최종 값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독립식이 가로 파렌세시스라고 하는데 가로 안에 독립식이죠. 독립식의 범위가 먼저 계산돼서 따로 그 값이 우리가 여기를 치환된 다음에 나눗셈이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선순위, 프리시던스라고 합니다. 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사이트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틀린의 공식 오피셜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레퍼런스에 프리시던스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 쪽은 이쪽이죠. 네, 이제 저희가 배울 건데 증감식, 일식 증가시켜라, 일식 빼라. 우리가 참조하거나 호출할 때 안전한 참조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이제 배우게 된 복합 연산자랑 할당입니다. 네, 할당과 복합 쪽이 가장 낮고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유념해 두시되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이렇게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오버로딩을 지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멤버 함수라든가
확장함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양수는 유너리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유너리 마이너스죠. 아까 낫이라는 것도 우리가 펄스를 true를 이렇게 반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알고 보면은 코틀린 연산자는 다 함수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이따 배울 건데 플러스를 한번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또 A에다 할당하는 거라서 복합인데 이렇게 함수로 플러스 어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사실 연산자는 함수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간단하게 f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값을 언제든지 변수 f에다가 또 할당할 수가 있죠. 심지어 any 타입이라면 그 타입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5씩 더해서 플러스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1씩 더해서 증가되죠. 10이었다가 15였다가 16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거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는 것은 누적시켜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렇게 복합 연산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f는 f 플러스 1을 f는 플러스 이퀄 1로 같은 표현이죠.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많은 언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코틀린도 역시 자바나 C++가 거의 일맥상통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크리먼트, 증감 연산자가 지원이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로 하시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하는 거죠. 뭐 f 앞에 뿔뿔 f로 하던 f 뿔뿔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약간 묘한 순서가 있습니다만 일단 코틀린에서는 일단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감식이라고 하고요. 아까 잠깐 레퍼런스 봤을 때 inc 인크리즈 함수가 뿔뿔에 속하고 dc 함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속합니다. 이런 증감 연산자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합 연산자랑 이렇게 대체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합 연산자가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복합 연산자는요, 사칙 연산에 주로 많이 쓰이죠. 이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할당하고, 뺀 다음에 할당하고, 곱한 다음에 할당하고, 나눈 다음에 할당하고, 나머지 한 다음에 할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복합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베리어블 g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100이라는 값을 할당해 놓고요. 이 값을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g를 10으로 나눈 다음에 또 g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약간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텔리제 아이디에서 자, Alt 엔터를 눌러주시면 뭔가 어떤 대안을 주죠. 이거를 복합 연산자로 바꿔줄게 라고 이렇게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복합 연산자로 바꿔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감식에서 디크리스로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으로 나눈 나머지 10으로 나눈 몫에다가 또 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가 나올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관계 연산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논리관계 연산자는 아주 중요한데요. 네, 조건, if, when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브랜치라고 합니다. 분기문. 그래서 하나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yes, no라든가 true, false처럼 이런 논리관계에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if랑 when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문에 어떤 조건식으로 쓰일 수 있는 또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자, h라는 변수에다가 300을 넣는데 300이 10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할 수 있겠죠. 큰 게 당연하니까 이거 사실은 뭐죠? 네, 무조건 true인 것입니다. 300은 100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true인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h2에는 저희가 뭘 해볼 수 있을까요? 200이 20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작지가 않으니까 false죠. 근데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작거나 같은, 즉 같은 것도 하나의 범위니까 true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true, false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논리식이죠. 논리 조건이죠. 부등호라든가 뭐 같거나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A라고 하는 차르 형태랑 B라는 차르가 같으냐? 당연히 다르죠. 예, 펄스라는 값이 H3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H4는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소문자 X랑 소문자 Y가 같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not equal 해버리면요. 이것은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 H4에는 true가 들어가는 거죠. 왜죠? X랑 Y가 같지 않으냐 물어본 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겠죠. 자, 또 이렇게 조건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그렇고 그리고나 혹은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and랑 or와 같은 관계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 컴패리전 비교에는요. 항상 복합적인 조건들이 혼합되는 것이죠. 300이 100보다 작냐 물어봤죠. 작을 수가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크냐? 가로로 했으니까 따로 이렇게 가로를 다시 빼도 됩니다만 사실 가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300이 100보다 크냐? 그리고 and죠, and. x가 y랑 같지 않냐? 양쪽 다 만족할 때만 참인 게 바로 and입니다. and는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것도 봐서 뒤에 것도 참이면 이 and로 묶여진 전체 조건식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요거랑 별개로 저희가 or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or는 and랑은 또 다르게 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H3라는 게 여기 앞에 나와 있죠? H3가 A랑 B가 같냐고 물어봤죠? 네, 같지 않죠. 예. 우리가 true가 아닐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true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혹은 이렇게 파이프 문자, 바 문자를 두 개를 연달아 쓰면 됩니다. H4가 true냐? H4 true입니까? X랑 Y가 같지 않은 건 true죠? 그래서 얘는 true가 맞네요. 정말. 이건 true가 맞고요. 이건 true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true가 아니더라도 or는 뒤에 거를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true더라도 전체 or식을 or로 묶인 관계식을 우리가 true로 볼 수 있는 거죠.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false라도 뒤에 걸 봐서 뒤에 게 true라면 true가 되고요. 둘 다 false면 물론 false겠습니다. 그래서 and랑은 조금 다른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연산자도 저희가 코틀린에서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코틀린은 좀 특이한 연산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바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아주 많이 유용합니다. 스위프트라든가 루비라든가 많은 대안 언어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코틀린도 역시나 모던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연산자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i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3을 한번 해볼 건데 3을 넣을 게 아니고요. 3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냐? 만약에 1에서 10 사이의 자연수 안에 포함되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true, false로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in이라고 하죠. 영어로 어디에 들어있다. 그래서 1에서 10 사이에 자연수죠. 네, 1에서 10 사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아주 쉽게 스위프트 루비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하면은 1을 포함해서 1 이상 10 이하죠. 1에서 10 사이에 정수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레인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레인지라는 1에서 10의 정수의 어떤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in이라는 연산자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contains라고 하는 건데 사실 함수면서도 이게 연산자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범위죠? 예, 범위, range. 자, 이렇게 range만 쓰일 수 있는 게 또 아니고요. 예, 또 3이 우리가 먼저 배열절에서 배우겠습니다만 interarray of라고 하는 정수 배열을 만들어주는 아주 간략한 그런 방법이죠. 네, 되게 쉽게 이렇게 1부터 5까지의 정수를 배열의 요소로 갖는 정수 배열입니다. 배열은 흔히 어떤 같은 타입들의 데이터가 쭉 나열한 겁니다. 물론 같은 타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정수를 나열해 놓고 거기 안에 3이 포함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배열에도 우리가 뭔가 포함 관계를 따지는 in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in도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만약에 대문자 A가 알파벳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뭐 A, B, C, D는 포함되어 있는데 X, Y, Z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X, Y, Z라고 이렇게 표현된 어떤 범위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런 문자니까요. 우리가 물론 범위라도 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를 위해서. 근데 그냥 우리가 한번 리스트 of라는 걸 써가지고 리스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in 하시면 됩니다. 포함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false가 될 건데 포함되지 않았느냐 not contain이죠.
그래서 느낌표를 붙이면은 됩니다. 이건 리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컬렉션의 한 종류입니다. 순서 번호가 있는 어떤 일종의 집합이죠. 순서 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ot in이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비트 연산이라든가 캐스팅이라든가 호출, 참조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상세히 보겠습니다. 후반에 가서 이제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수라고 다, 코틀린 모든 게 다 함수입니다, 연산자가. 나중에 오버로딩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었죠?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항도 있었고요, 산술, 복합, 증감 연산자 있었고, 나머지 되게 중요합니다. 램과 퍼센트 중요합니다. 가로가 우선순위에서 독립적인 식의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일단 논리관계의 조건식에 쓰이는 if나 when에 쓰이는 어떤 부동어라든가 등호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뭐 동일성, 동등성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다른 챕터 통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and랑 or도 이해하시고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좀 특이하지만 이런 어떤 범위나 리스트 같은데 포함 관계인 컨테이너 관계인 그 안에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있죠. in과 not in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트 조작은 저희가 따로 뒤에 강의에서 배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